여러분 책들의 시간이지현.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미있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플로리안 아이그너의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이 우연은 참 고마울 때도 또 야속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우연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는 우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의 책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성공과 우연의 상관관계를 과학으로 분석하다. 플로리안 아이그너의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를 들려드립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것은 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로또 번호를 표기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오류는 어이없을 정도로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한 우연과 자신의 성취를 혼동한다. 승리를 거둔 축구 선수는 오늘 자기 팀의 정신력이 상대 팀보다 더 강했다고 말한다. 경기 28분에 상대 팀 골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는 행운이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는다. 물론 모든 성공이 단지 우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노력, 지식, 그리고 근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결론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멍청하고 게으르고 사회성 낮은 사람이 승진하고 반면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은 실직을 당하는 일도 있다. 이렇듯 우연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휘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를 조금 더 편안하고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 반드시 우리 탓은 아니다.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모아놨던 돈을 다 날렸을 때, 중고차를 샀는데 겨우 1000km를 달리고 나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퍼져버렸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안 좋았던 것일 수 있다. 이런 짜증나는 일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필요는 없다. 우연히 우리 편이 아니었을 뿐이다. 날씨 예측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는 수억 년 후 태양의 내부에 어떤 화학적 요소들이 생성될지 계산해낼 수 있고 어떤 해성의 궤도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 5월 15일 서울에 비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가령 아마존강 주변에 사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인해 3년 후 우리가 사는 곳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다. 그런데 때로는 나비 효과가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나비의 날갯짓이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서 폭풍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나비가 이 폭풍우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비 효과는 눈사태 효과와는 다르다. 눈이 가득 쌓인 경사진 언덕에서 아주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이 돌멩이에 눈이 묻어 함께 굴러내려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눈이 뭉쳐서 결국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굉음을 내며 굴러떨어져 나무와 집을 덮친다. 이 경우에도 아주 작은 원인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눈사태의 경우에는 분명한 원인인 돌멩이가 존재한다. 반면에 나비는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는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가 나타나도록 했을지는 몰라도 어떤 연쇄 반응의 첫 번째 요소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모든 사건과 결합하였을 뿐이다. 나비는 단지 초기 조건에 셀 수 없이 많은 요소 중 하나였을 뿐이며 이 요소들이 모두 함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는 하지 않은 모든 일은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저 우연히 예측할 수 없이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래를 엄청나게 바꿔놓는다. 사실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호흡 하나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잔디밭에 앉아있는 나비들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는 1940년대에 비둘기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스키너는 배고픈 비둘기들을 먹이를 주는 기계와 함께 우리 안에 넣었다. 비둘기들은 우리 안을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빙글빙글 돌고 부리로 바닥을 쪼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계에서 먹이가 나오면 그것이 자신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지었다. 인간의 사회적 전통과 의식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다. 봄 축제를 열고 나서 몇 주 후에 실제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는 매년 이런 축제를 개최할 좋은 이유가 된다. 기우제 춤을 췄는데 다음날 오랜 가뭄 끝에 정말로 비가 내린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춤을 추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하늘이 간복하여 마침내 비를 내릴 때까지 계속 춤을 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겨울철에도 매일 오렌지 한 개씩 먹어야 한다. 그 덕분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했던 작년 겨울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혹시 그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었을까? 할머니는 레드와인 얼룩을 화이트 와인으로 지울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혹시 그냥 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 스키너의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미신을 믿는 비둘기들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미신적인 의식들이 강박감이 되거나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면 진짜 문제가 된다. 야구선수가 매 경기 전날 매분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서 평범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갑자기 경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안전 책임자가 오늘 자신이 행운의 속옷을 입고 있으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면 일은 정말 심각해진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 순례 장소인 루르드로 모여든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여행객이 루르드로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성모 마리아가 19세기 때부터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억력 감퇴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병을 앓는 순례자들이 루르드의 동굴로 찾아와 그곳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기적의 물로 병이 치유되기를 기대한다. 성모 마리아의 치유 성공률은 통계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 어떤 질병들은 그냥 저절로 낫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환자들은 아주 우연히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종양이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암의 경우 이를 자연적으로 소멸했다라고 말한다. 이런 일의 발생 빈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자연적 소멸이 10만 분의 1 확률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연구는 우연한 치료의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기도 한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루르드를 찾아가고 그중 최소 5%가 암투병 때문에 순례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최소한 1, 2년에 한 번씩은 루르드 순례자 중에서 암이 자연 치유되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 계산한 결과 일반 국민보다 루르드 순례자들의 질병의 자연적 소멸 비율이 오히려 더 낮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 아픈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모이면 그들 중 몇 명은 불가해한 방법으로 치유되기도 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통계적인 필연성이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로또 게임에 참여하면 그중 누군가는 로또 당첨 숫자를 맞추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 순전히 우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건강을 회복하면 사람들은 신비함을 느끼면서 기념 현판을 세우거나 절이나 예배당을 만든다. 반면에 누군가 몇 세대에 걸쳐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을 기반으로 열심히 연구한 치료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긴다. 방사선 치료의 기적적인 효과를 본 곳을 기리는 순례 장소는 왜 없는 것일까? 정형외과를 숭배하는 성당은 왜 없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어쨌든 엄청난 우연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얼토당토 않고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다. 초신성이 충분한 양의 무거운 원소들을 남겨놓은 우주 어딘가에 적당한 크기의 별이 생성되어야만 했다. 카오스적인 혼돈 속에 날아다니는 물질들로 행성이 만들어져야 했고, 그 표면이 살아가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과 정확한 거리를 두고 궤도를 돌아야만 했다. 그 행성에서 언젠가 분자들이 제대로 조합되어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진화는 예측 불가능한 수백만 년 동안의 우연한 일들을 통해 항상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 엄청난 양의 기가 막힌 우연들을 경험해야 했다. 끔찍한 전쟁터에서 우리 조상들은 운 좋게도 화살, 칼, 그리고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나중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될 그 친절한 젊은이를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는 남자가 타고 가던 말이 다리를 다쳐서 하룻밤 그 동네에 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막힌 우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강점이다.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달의 모양이 왜 항상 똑같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이러한 원인 찾기를 통해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우리의 태양계에서 지배하는 종으로 등극했다. 우리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모든 대답이 더 깊은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원인의 사슬에 얽히지 않으려면 어떤 지점에서 끝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잠정적으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우연이라 설명한다. 우연은 우리가 결국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이해할 수 있다면 삶은 상당히 단조로워질 것이다. 우연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다채로운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곳곳에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연의 존재로 우주는 정말 놀라워진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연을 통해 우주를 정말 놀라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셀 수 없이 많은 우연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왠지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세상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공의 확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면 우연의 일치가 내 편일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대신 실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자고요. 오늘의 책 듣는 10분 여기까지입니다.